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은 이름은 응용수학이에요. 응용수학. 응용수학인데 실제로는 뭐 이게 신호 및 시스템이라는 과목이에요. 신호 및 시스템이라는 과목이고 응용수학.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4학점짜리거든. 4학점. 점짜리라서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4학점, 3학점보다도 뭐 이거 잘하면은 뭐 좀 성적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지. 4학점짜리니까 보통 지금은 그 이론은 3학점으로 하고 더하기 이제 실습, 매트랩 실습인데 뭐 매트랩 실습이라고 할까? 매트랩 실습 1학점으로 해서 되고, 그래서 뭐 이게 수요일하고 이 아마 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수요일 날 그다음 월요일 날 이렇게 있고, 그다음 매트랩 실습도 이제 월요일 날 4시부터 16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1시간 잡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잘 하면은 여러분들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내가 잘 못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뭐 강의 평가는 굉장히 잘 나와요, 내가. 잘 나오니까 좀 따라만 오면은 뭐 배우는 건 좀 있을 것 같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마 내 수업을 지난 학기에 내가 이제 응용수학이 아니라 지금 뭐냐 전자수학을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니까 전자수학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뭐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그 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출석을 강조해. 내가 출석을 세 번 이상 빠지면은 F를 줘. F를. 그러니까 2학년은 세 번 이상 빠지는 사람들이 나와. 이거 내가 2학년, 3학년 과목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3학년 과목에서는 한 번도 세 번 빠진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게 2학년 과목은 세 번 빠지는 사람이 종종 있어. 지난 학기에도 아마 전자수학에서 아마 빠졌을 거고. 그래서 뭐 이게 되니까 세 번 빠지면 F고, 이게 지각하면은 두 번 지각이 한 번 결석과 같아. 그래서 두 번 지각은 한 번 결석과 같으니까 요거는 안 되고, 그래서 뭐 0.5번 이제 뭐 결석하는 거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뭐 그렇고, 그래서 요즘 지각도 웬만하면 좀 안 하도록 하고, 지각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보통 내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부를 거야. 응? 지각은 어떻게 할 때 호명하든지 아니면은 주로 퀴즈를 보든지 뭐 이렇게 돼. 퀴즈 이렇게 이때 하고, 그 다음에 뭐 엔드로, 그 다음 내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누구를 호명을 해서 이거 뭐 물어볼 거야. 질문 안 들고 질문할 때 둘 다 돼야지. 뭐 하여튼 아니 이건 지각은 아니네. 하여튼 결석을 하려면은 뭐 퀴즈 볼 때 하여튼 요렇게 해야지. 지각이 안에 요 안에 나한테 보내야지. 그렇고 뭐 출석은 뭐 이렇게 내가 불렀는데 뭔가 뭐 대답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출석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좀 빠지지 말고 오라는 거야. 내가 뭐 일부러 내가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와서 이거 뭐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야. 어? 생각해. 돈도 뭐 한 400만 원씩 내고 지금 다니는 거잖아, 한 학기에. 그 중에서 지금 4학점이면 뭐 한 18학점 중에서 뭐 18학점 든다 하더라도 뭐 얼마야 지금. 지금 뭐 한 5분의 1 내지 뭐 한 4분의 1, 4분의 한 5분의 1 정도 되겠네. 뭐 20학점 들었다면. 그 중에서 5분의 1이면 얼마야? 400만 원에 5분의 1이면
80만 원 정도네. 그렇게 내고 다니는데 잘 해야 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거 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위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평가는 그 출석 그 세 번이 이하로 빠지면은 세 번 미만으로 빠지면 이건 10% 들어가는 거 이런 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 기말 그 다음에 숙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35% 여기 한 20% 70%니까 80% 20% 정도. 뭐 이 숙제는 매트랩 숙제도 들어있고 내가 이제 수업 시간 내주는 숙제도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매트랩 실습 숙제도 있고 이론 플러스 실습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세 번 이상 빠지면 F니까 내가 만약에 이 뭐 세 번 미만으로 빠지면은 다 10% 들어가는 거 이거는 다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만약에 세 번 이상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 100점을 받다 하더라도 이걸 뭐 이게 난 좀 숙제로 다 하고 뭐 매일 100점 받는다 하더라도 출석이 안 되면은 이 곱하기로 들어가서 이게 뭐 제로가 돼. 0에다가 이 곱하기 돼서 0이 나와. 0. 내가 아무리 중간고사 100점 받고 기말고사 100점 받아도 빵점이야. 그냥 F야. 그래서 F야. 그걸 좀 명심하고 하여튼 요거만 주의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어? 뭐 백신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뭐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가야 되는데 뭐 날짜가 어떻게 조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장례식에 가봐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 여기 세 번 빼는 거에서 그 빼줄 거야 내가. 그 카운트 안 할 테니까 그 얘기는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그래서 내 이메일 주소가 mcju 골뱅이하고 국민.ac.kr 이렇게 되거든. 내가 주민철이거든. 이름도 안 썼네. 주민철. 또 파란색으로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주민철이야. 주민철. 그래서 민철주 mcju에 ju 민철주 이렇게 돼 있으니까 mcju 국민.ac.kr이니까 뭐 숙제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퀴즈를 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요 MCJU 이쪽으로 늘 보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뭐 제목 하는 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는데 뭐 예를 들어 숙제다. 그러니까 숙제일 때 숙제. 이게 퀴즈다. 퀴즈일 때 숙제일 때 이렇게 관련해서 응용수학 제목을 이렇게 이메일 제목을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숙제일 때는 응용수학 숙제 예를 들어서 0901 이렇게 하고 학번 이름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이메일 제목을 그 다음에 퀴즈를 봤다 그러면 똑같이 응용수학 퀴즈 뭐 0901 날짜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학번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대괄호 하고 이것도 대괄호 하고 이렇게 해서 숙제 0901 퀴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내가 뭐 다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걸 좀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뭐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할 텐데 뭘 도대체 이 한 학기 동안 뭘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전자수학 이 전자수학이 1학 2학년 1학기니까 전자수학하고 그 다음에 응용수학 뭐 이름은 별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전자수학에서는 뭘 배웠냐 하면 여러분들 뭘 배웠었어?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정도를 배웠거든. 전자수학에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응용수학도 한 네 가지 정도를 배워. 네 가지. 크게 보면은. 네. 응용수학은 하나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네 가지 배우는 거고, 이거는 크게 전자수학에서 배우는데, 지금 뭐 배웠냐면, 전자수학에서 뭐 배웠냐면, 복소수라는 걸 배웠어. 복소수.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 넘버에서 뭐 복소수인데, 그 익스포넨셜로 뭐 a 플러스 bi 요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걸 이제 어떻게 표시했다고? 요걸 뭐 익스포넨셜의 뭐 j 세타 요렇게 많이 표시해서 이렇게 복소수. 그리고 복소 평면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뭐 했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게 이거는 바로 연결돼. 이걸 배웠던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주파수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거든. 주파수. 요걸로 주파수 라는 개념을 이제 여기 세 번째 배울 이게 주파수라는 개념이 들어갈 텐데, 이게 세 번째가 이 주파수야.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이 복소수를 바탕으로 할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선형대수라는 거. 대수라는 거. 이거는 이제 이 뭐 선형대수가 뭐냐면은 이거 뭐 행렬이라는 거. 행렬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나 때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행렬을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아마 행렬 뭐 이렇게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 이런 거 뭐 AI나 이런 거 하려면 다 행렬을 알아야 돼. 이게 AI 같은 거, AI 수학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응? AI 뭐 요즘 하도 뭐 이슈잖아. AI 같은 거 하려면 행렬을 이렇게 쭉, 행렬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수를 그냥 쭉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냥 응? 몇 가지를 뭐 이렇게 뭐 3x3라 해서 뭐 1, 2, 3, 4, 5, 6, 뭐 7, 8, 9 요런 이렇게 이게 3x3라고 그러는데, 이게 응? 이렇게 요렇게 뭔가 이거 숫자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야 이게. 물론 의미는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놨을 때 우리가 뭐 곱하기를 한다든지 뭐 더하기를 한다든지 뭐 나누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인버스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걸 선형대수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뭐 요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 배웠어.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뭐 할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2학년 2학기에 배울 회로이론 2에서 쓸 건데, 배울 건데, RLC라는 거. RLC 회로인원서. 그러니까 회로 분석을 할 때 RLC 회로 분석할 때, 그다음 뭐 전자기학 편미분, 전자기학에서 편미분 방정식 이런 거 할 때 미분 방정식인데, 전자기학 편미분은 좀 약간 어려운 거라서 그건 좀 그렇고, 하여튼 타겟은 요 RLC 회로를 분석하는 거예요. RLC 회로. R은 이제 레지스터, 여러분들이 했던 저항을 말하는 거고, L은 인덕터, 뭐 우리 인덕터가 뭐지? 하여튼 뭐 C는 커패시터, 뭐 콘덴서라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아날로그 회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해보자라는 거고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 이걸 아마 이게 라플라스 변환을 좀 뭐 다른 것들은 좀 그래도 기억이 나도 라플라스 변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게 좀 뒤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2학년 2학기에 배울 이게 풀의 변환이라는 거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자수학에서 배웠던 거 크게 보면 여기 네 가지거든. 복소수, 선형대수, 그다음에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다음에 이번 학기에 이제 응용수학에서 배울 거, 응용수학에서 배울 거는 쉬워 이게. 왜냐하면 아까 내가 응용수학이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다고, 다른 이름 뭐라고, 이 과목이 시노믹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건 신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야. 신호가 도대체 뭔지, 신호.
신호가 뭔지. 신호.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뭔지. 그 다음에는 주파수가 뭔지. 주파수. 1초에 이제 몇 번 흔들리냐 하는 정도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뭔지. 이제 요 주파수를 알려면은, 뭐, 하여튼 뭐, 요 크게만 봅시다. 이게 주파수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샘플링,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려면 샘플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샘플링.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크게 보면은 응용수학에서 뭐 배우느냐 하면은 딱 네 가지라고, 요 네 가지를 딱 얘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머리 안에 딱 이렇게 기억을 내놔도록.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그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이게 그 지도, 이번 학기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새로 가는 길을 볼 때 지도를 보잖아.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카카오 내 지도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지도들을 보는 이유가, 구글 지도나 이런 거 보는 이유가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할 때 지도를 보면은, 아, 내가 진짜 가는 게 맞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보려면은 요 크게 응용수학에서 뭘 하느냐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울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 어디에 쓰고 있는지, 뭐 어떤 파트에 들어가는 건지를 그걸 딱 구분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신호가 뭐냐, 신호.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뭐냐. 그 다음에 주파수가 뭐냐. 그 다음에 샘플링이 뭐냐. 요 크게 보면 요렇게 네 가지 정도를 이제 배울 거라고. 크게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요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요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뭐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처음으로 이제 이 신호는 이제 시그널인데, 시그널. 그러니까 기본되는 신호들을 막 다루. 이거 왜 안 움직여 이거? 이거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장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좀 쏘리. 잠깐만, 이거 한 번씩 이상이 안 돼. 이제 넘어와서 이제 이게 신호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신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좀 약간 어려워. 신호는 뭐 우리가 주로 다루는, 뭔가 변화되는 어떤 양을 말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뭔가 변화되는 어떤 양, 그런 것들을 이제 신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뭐 다른 신호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 보이스 신호잖아,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로 나오는 이 신호가 이게 보이스 신호인데, 이런 뿐만이 아니라 뭐 지나가는 길에서 지나가는 뭐 차 소리 이런 것들 다 신호고, 그 다음에 나한테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뭐 어떻게 영상 신호가 되겠고, 이 신호들이 다 뭔가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우리는 이제 전자과니까 그러니까 전기로 나누는 전기 신호를 다루지. 전기 신호를 다룬다고. 전기 신호. 그러니까 신호라 하면은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정보량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는 어떤 뭔가를 우리가 신호라고 부른다고. 정의를 내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 어떤 뭐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 뭐냐, 이거 굉장히 어려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지. 그 정의를 내리는 게 뭐, 그다음에 뭐 공부가 뭐냐, 대학이 뭐냐, 뭐 인간이 뭐냐, 뭐 요런 얘기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야. 이게 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마찬가지로 신호가 뭐냐 하는 것도 좀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그 근본을 파고들어가는 것들은 어려운데, 우리가 대충 그냥 공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 전기 신호 뭔가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 변화되는 어떤 무엇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게 전기 신호를 하면은, 전기 신호는 여러분들이 전기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어떤 것들? 회로연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다뤄? 전기하면은 우리가 뭘 다루는 거야? 뭐?
전류 커런트 I하고 그다음 어떻게 전압 볼트 이렇게 되는 거. 요걸 본다고. 요걸 전류하고 전압을 봐. 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거. 뭐 전기를 본다. 전기를 다룬다. 라고 하면은 결국 뭐냐 하면은 전류나 전압을 다룬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근데 뭐 여기에 좀 더 이제 나가면은 뭐 이걸 뭐 이 에너지나 에너지 그다음에 파워 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전력 파워 P라고 이렇게 이건 주기 신호고 이건 비주기 신호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되는 어떤 양이야. 이게 전류가 되든지 전압이 되든지 에너지가 되든지 파워가 되든지 하는데 이걸 주로 어떤 축, X축을 뭘로 잡은 것 같아, 이게 Y축이 우리가 보고 싶은 대상이거든, 이게 우리가 Y축이 보고 싶은 대상이야. Y축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볼트를 보든지 커런트를 보든지 에너지를 보든지 파워를 보든지 이렇게 우리 주로 전자과에서 이 네 가지를 본다고. Y축으로 잡는 게 Y축으로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Y축으로 잡았다. 그 말은 뭔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거야. 뭘 보고자 하는가? Y축이라는 건 Y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신경 안 써서 지금까지는 뭐 넘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Y를 보면 아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구나. 그러면은 전자과에서 보니까 결국 대부분은 전압이나 볼트나 그러니까 커런트나 I 그 다음에 에너지나 E 파워나 P 요걸 보는구나. 라는데 주로 X축은 뭘 봤었어? X축은 뭐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든지 X축은 뭘 봤었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X축 물어봐야 되겠다. 신원영 예, X축 뭐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 X축을 시간으로 보겠다는 말은 X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축이라는 건 Y축은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고 X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X축이 사실은 대부분 뭐 수학에서 배운 거 말고 수학은 그냥 그 어떤 그 논리적인 세계니까 뭐 X축을 뭐 아무거나 잡아서 뭐 이차함수 이런 거 배울 때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물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 X축이 뭐냐면은 다 시간이야. 시간이라고. 그 주로 뭐 시간에 따라서 뭐 주로 물리에서 보는 거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던 거 타임축에서 뭘 거리를 보든지 거리 뭐 S라고 할까? S. 거리를 봤든지 아니면 속도를 봤든지 이거 V는 요 볼트하고 달라. 이거 벨로시티로 이 속도 아니면 또 가속도 A 요런 걸 봤다고. 이 시간축에서 X가 시간축 타임이고 Y가 이게 거리를 보든지 이게 벨로시티를 보든지 이게 뭐야 하여튼 이 가속도 뭐야 어큐뮬레이션 축적인데 하여튼 뭐 가속도를 보고 요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에서 봤다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제 어떤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생하고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파악을 한다. 어떤 걸 파악을 하고 싶다. 어떤 A라는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는 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진다고. A라는 학생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을 내가 공부라는 관점에서 공부라는 관점에서 뭐 공부라는 게 주로 학점을 말하는 거겠지. 학점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7이다. 공부 뭐 어느 정도 하네. 뭐 놀지는 않네.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걸 말고 이 학생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보면 다르게 보인다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태도가 좋으냐. 그 다음에 얼마나 성실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뭐 또 뭔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 성실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뭐 하여튼 꾸준함, 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요게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이 학생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점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잘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이 관점을 여러 개를 본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이 X축을 많이 잡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타임축에서 X축을 이 관점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면은 이걸 X축을 다양하게 하면 훨씬 더 대상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어.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대상.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인간을 판단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친구를 판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우리가 하면은 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뭐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꾸준함이 어떻게 되느냐,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자과에서 대상으로 삼는 건 뭐라고 할까? 이 네 가지라고. 볼트, 커런트, 그다음에 에너지, 파워. 요 주로 네 가지야. 요 네 가지라고.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어떤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시간밖에 없어. 이게 시간밖에 없다고. 전류를 뭐 어떻게 볼 거야? 전류를 뭐 어떻게 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보는 거 말고는 다른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 관점이 타임밖에 없다고. 시간이 그러니까 x 타임이 흘러갈 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걸로만 볼 수 있었거든 예전에는. 그러다가 하나의 관점을 더 우리가 알게 됐어.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주파수라는 거예요. 주파수로 알게 됐다. 주파수로. 그래서 이걸 이제 볼트나 커런트나 뭐 파워나 에너지 이걸 보는데 타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볼트의 타임, 커런트의 타임, 에너지의 타임, 그 다음에 파워의 타임 이렇게 이걸 이제 타임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시간의 관점에서 이건 시간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요기고 이걸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 그 대상을 볼테지를 타임의 관점에서 안 보고 주파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로는 주파수 이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주파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요거는 이제 주로 소문자로 적어. 소문자로. 이거. 소문자로 적고 이 타임은 워낙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좀 구분하려고 여기서는 주파수는 볼테지 대문자 F 이렇게 F로 정대 대문자로 적어. I 이렇게 F 에너지 그다음 파워 뭐 이거는 I F. 이거 좀 이상하네. 이게 에너지를 이렇게 했어요. 안 되네. 에너지 파워는 에너지 T 파워 T 이렇게 이거는 대문자로 주로 많이 적는다. 이렇게 되네. 주파수. 그래서 요게 이 T를 하다가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네. 그래서 볼트, 커런트, 에너지, 파워 요거를 이제 이걸 주파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잘 봐봐. 이게 똑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라고. 같은 걸 어떻게 이거는 전압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야.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한 학생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은 뭐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거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되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같은 걸 볼트라는 거 똑같아. 전압이 똑같아. 전압이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타임에서 보면은 VT로 보이는 거고 이걸 주파수에서 보면 VF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같은 걸 마치 동전을 보면은 동전이 앞과 뒷면이 있잖아.
동전 앞면. 그러니까 앞면에서 보면은 VT로 보이는 거고 뒷면을 보면 VF로 보이는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기 신호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밖에는 우리는 몰라. 주파수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파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주파수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타임만큼. 그 다음에 뭐 전류를 볼 때 전류를 볼 때 동전의 앞면에서 IT로 보이는데 IT 타임에서 보면 IT로 보이는데 어떻게 IF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파워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 이거 같은 거 이게 지금 자꾸 어떻게 내가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은 요게 두 개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어떤 뭐에 뭐 다른 측면이라고.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 동전이라는 건 똑같잖아. 앞면만 있을 수 있고 뒷면만 있을 수 그렇게는 있을 수 없어. 앞면과 뒷면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같이. 그러니까 동전이라는 건 앞면과 뒷면이 모여서 뭔가 만드는 그 무엇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VT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VF에 대해서 뭐 그만큼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타임이 물론 더 중요하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더 뭐 이렇게 접근하기 좀 쉬우니까 그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VT나 V 이제 IT나 요 신호들 뭐 이거 타임 신호나 아니면 뭐 주파수 신호나 이렇게 되는데 이 신호들을 어떻게 신호들 중에서 이제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하는 거야. 대표 선수들을 이제 배울 거야 이게 대표 선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델타 T, 델타 펑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이렇게. 요거는 뭐 내가 전자수학 할 때 배웠겠지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사실은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고 또는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이게 같은 거야 이게. 이 대표 선수들 이게 하나 둘 요 두 개가 이제 거의 제일 중요한 대표 선수들이에요. 요 두 대표 선수들이 이게 이제 거의 이 시노미 시스템의 거의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 펑션들이야 이게 이 신호들. 델타 펑션이라는 거랑 그다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은 코사인하고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코사인, 사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코사인의 사인이야.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다 다르긴 세 개가 다 다르긴 한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랑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다 다르긴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다르지만은 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그냥 똑같다고 가정해도 괜찮아. 거의 똑같이 봐도 괜찮다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좀 약간 좀 떨어지지만 이거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거 그 렉탱귤러 펄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렉탱귤러 펄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 이 듣도 보다 못한 싱크 펑션이라는 게 나와 이게 싱크 펑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섯 번째로 요 델타 펑션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주기 신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 이게 이거 주기지 델타 펑션의 델타 t의 주기 신호 주기는 어떤 뭐마다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t마다 생긴다고 그러죠. 캐피탈 t마다 대문자 t마다 생긴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이게 썸으로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하고 델타의 t 마이너스 kt 이렇게 된다. 이거 델타 t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름을 요 붙일 때 이걸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델타 펑션을 요게 이게 델타야. 이게 델타. 이게 그리스 문자로 이게 델타라고 그래. 델타라고 그래. 델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뭐 요렇게 좀 나도 이거 뭐 정확하게 요렇게 돼 있는데 뭐 D가 요게 이제 D로 바뀐 거야. 이게 그리스 문자가 이게 D 우리가 지금 영어 알파벳에 D 쓰고 있는 D 그게 이제 이게 대문자 이 삼각형은 요게 대문자 델타의 대문자고 이거는 대문자 이건 소문자고
이 델타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임펄스라고 임펄스 펑션이라고 그래야 돼. 이걸 임펄스 펑션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델타 t가 주기적으로 있는 거, 그 임펄스가 주기적으로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걸 이름을 뭐라 하냐면 이름이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그래. 트레인이 뭐예요? 트레인은 기차를 말하는 거잖아. 기차. 그 임펄스가 여러분들 기차 봤겠지만 기차가 이게 똑같은 게 비슷비슷한 게 뭐 계속 있잖아. 이게 주기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기차가 길지 않는데 나도 이제 박사를 저기 캐나다에서 했거든. 그래서 그 캐나다에 보고 있으면 진짜로 뭐 막히면은 이게 내가 그 뭐냐 기찻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못 지나가서 기다리면은 한 20분 동안 지나가 정말로. 그 걔네 뭐 엄청나게 길어. 그 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뭐 우리나라처럼 한 10개 이렇게 안 붙이려고 몇백 개 이렇게 붙이고 다니더라고. 뭐 계속해서 그래서 트레인이라고 하는 막 똑같은 게 계속해서 뭐 이게 있다고. 그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요 하는데 요 5가지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내가 지금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요 이번 학기에 뭐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그냥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수업 방식 중에 하나가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캐치하라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뭐 여기만 할 건 아니고 뭐 하여튼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마 나중에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 지금은 좀 모르는 상태니까 좀 약간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정도 요거 말고도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여기서 잘 보면은 다 이게 뭐에 대한 신호들이야. 다 타임에 대한 신호들이야. 이거 타임, t에 대한 신호들이야. 왜냐면 아직 주파수를 안 배웠거든. 그래서 주파수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한다고. t에 대한 얘기라고. 타임에 대한 선수로 요것도 다 이제 뭐 주파수 도메인으로 다 바꿀 수는 있어. 그렇긴 한데 일단 주파수를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대표 선수들 이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신호 우리가 다루는 이게 볼트나 커런트나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나 그다음 파워 요 신호를 우리가 주로 다루는데 그 신호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뭐 익스포넨셜로 돼 있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트가 우리가 다루는 볼트가 이게 10 뭐 델타 t 이렇게 될 수 있고 더하기 뭐 5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썸으로 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나중에. 그래서 이 볼트가 이렇게 나타난다. 아니면 커런트가 예를 들어서 렉탱귤러 뭐 5 곱하기 렉탱귤러 t 더하기 뭐 10 싱크 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야 이거는 얘 이렇게 이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신호들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해야 돼. 시스템 두 번째로 시스템 시스템이 뭔가라고 하면은 뭐 우리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지금 우리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전공이 전자 시스템 전공이거든. 그 시스템이야. 그 똑같은 시스템이야. 시스템이 뭐야? 시스템 뭘까? 예, 시스템이라 하면 뭐냐 하면은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를 내리는 건 뭐든지 어려워. 뭔가 사람이 뭐냐, 아버지가 뭐냐, 엄마가 뭐냐 이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워. 이게 어, 워낙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이제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모르는 그 무엇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로 시스템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뭔가 있어. 내가 뭐 모르는 게 있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 진짜로 아무것도 잘 몰라.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가설일 뿐이야.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뭐 보이지도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 빨려 들어가는 뭐 어떤 기운들을 볼 수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세상에 뭐 암흑 물질이 있다고 그러고 뭐 암흑 뭐 다크 뭐 매터 뭐 그다음 다크 에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근데 그걸 뭔지 모르거든 일단 뭔지 모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은 뭔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 그 모르는 그 무엇인가. 내가 또 너무 또 복잡한 것만 얘기했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여러분들 뇌 있잖아요. 브레인. 뇌가 이 어떻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몰라. 아직까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듣잖아.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띄운 거 이걸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어떤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친 거. 이걸 이제 동그라미 친 걸 아마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드리잖아. 봐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전기 신호로 바꾸죠. 눈에서. 이게 전기 신호를 바꾸고 있나? 그러면 전기 신호를 바꾼 걸 눈 뒤쪽에서 이제 이게 뭐 망막 쪽 뒤쪽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바꿔 가지고 그 전기 신호를 이 뇌로 옮긴다고 올린다고 올려. 그러면은 그 전기 신호가 분명히 뇌로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이게 뭐 이거 모양으로 보이고 이건 흰색으로 보이고 어떤 건 까만색으로 보이고 어떤 건 빨간색으로 보이고 어떤 건 이렇게 뭔가 이 앞에 보이는 건 뭐 이게 노트처럼 보이게 돼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들을 보면은 뭐 이게 이게 보면은 뭐 이게 뭐 연필 모양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고 이게 이렇게 보인다고. 도대체 전기 신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지금 잘 몰라. 어? 진짜 잘 모른다고. 그 어떻게 우리가 전기 신호를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기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물론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테니까 내 목소리를 들을 테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온 요 음파가 여러분들 귀에 때리면은 귀에 들어가면은 고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앰플파이어에서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이게 고막 같은 데서 이게 막 흔들리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게 돼. 그 전기 신호가 이제 다시 또 이게 뇌로 올린다고. 올라갔는데 그게 소리로 들린다고 이게.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우리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태반이야 사실은. 여러분들 뭐 내가 노벨상 받을 토픽을 하나 줄게. 노벨상 이거 알아만 내면 노벨상 받을 수 있어 진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보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가? 우리 전기 신호가 뇌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시각 뭐 빨간색을 뭐 보이고 초록색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거든. 동그라미가 보이고 뭐 선이 보이고 뭐 까만색이 보이고 연필이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내면 노벨상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뭐 소리도 마찬가지야. 소리로 들어간 이게 고막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듣는 걸로 이렇게 뭔가 나타내진다. 그걸 알아내면 노벨상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노벨상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여러 사람이 시도했는데 그걸 여전히 모르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냥 인정하고 어린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이라고 포기하고 끝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로 인간들이 우리가 그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 있어. 모르는 그 무엇인가 있어가지고 이걸 알려면 인풋을 넣어보고 인풋을 넣어보면 뭔가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야. 나오는 거. 그 인풋을 내가 뭔가 넣어보고 아웃풋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측정을 한다고. 인풋을 내가 임의의 인풋을 넣겠지. 임의의 인풋을 넣어서 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에 넣는 거야 그냥 뭐 이거 대입을 한다고. 그 넣어보고 나오는 아웃풋을 측정해서 이게 뭔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한다고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시스템적 어프로치라고. 시스테매틱 어프로치, 시스템적 어프로치,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하죠. 음. 나도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뭐 학교 다닐 때 뭐 교수님들이 뭐 요 얘기를 하더라고. 시스템적 어프로치 그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으로 이제 뭔가를 판단하겠다.
난 처음에는 좀 너무 웃기더라고 이게. 아니 다 뜯어보면 되지. 안에 뭐 예를 들어 회로 같은 것들 뜯어보면 RLC가 어떻게 그거 분석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된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그때는 좀 약간 황당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세상을 파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나는 인정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거. 우리가 교육이 뭐다? 교육. 공부가 어떻게 된다? 공부. 아니 교육이 어떻게 된다? 그럼 우리 교육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 교육 시스템이 개판이다. 우리나라 뭐 정치 시스템이 개판이다. 뭐 뭔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근데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그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고3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 뭐 이게 굉장히 뭐 문제가 되니까 뭐 고등학교 3학년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보면은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 뭐 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돼 있고 또 대학도 연관돼 있고 거기에 다니는 이제 뭐 학생들이랑 그 선생들이랑 그다음 학부모들이랑 뭐 그다음 사교육에 종사하는 뭐 어떤 뭐 일타 강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뭔지 모르고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그 이상 그 무엇이라고. 근데 이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시스템이 뭔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다. 지금 뭐 계속 뭐 공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막 학종이 이게 막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뭐 더 그렇게 되지만 학종이 좀 약간 불공정하다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 정시를 좀 더 바꿔 정시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거 교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거든.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전에는 어 학종을 학종의 비중을 늘렸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가 생기거든. 이걸 넣었더니 교육 시스템에 학종 비중을 늘렸더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 이제 불공정이 문제가 생겨. 불공정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이게 너무 높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걸 정시 비중을 학종 비중을 넘겨 정시 비중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정시 비중을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뭔가 나오겠지. 아웃풋이 요걸 이제 인풋으로 넣는 거지. 교육 시스템에. 정시 비중을 늘리면 이제 또 뭐 다른 현상들이 뭔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프로치를 찾아간다고 우리가. 그 자체를 뜯어고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걸 잘 뭔지 모르거든. 요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정치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브레인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게 우주에 있다라는 뭐 다크 매터나 다크 에너지가 뭔지 블랙홀이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워. 그런 것들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뭐 어떻게 뭐 내가 볼 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은 다 노벨상 받을 수 있는 토픽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뭔가를 알아낸다면은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이라고. 근데 그런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을 넣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전기 시스템이잖아. 전자 시스템 전공이니까 어떤 시스템 뭔가 있는데 전기 신호를 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볼테이지를 넣든지 그럼 나오는 뭐 볼테이지 뭐 나올 거 아니야. V타시가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커런트를 넣는다. 넣는다. 뭐 커런트가 뭐 다른 뭐 어떤 뭔가가 나오겠지 이게. 뭐 그걸 측정해보고 인풋을 내가 이걸 넣어봤더니 나오는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요 안에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것들 시스템적 어프로치라고. 이런 것들 가지고. 근데 이걸 넣어볼 때 어떤 걸 주로 넣어본다고 이 볼트나 커런트를 넣어보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볼트나 커런트라는 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요런 선수들, 대표 선수를 넣어본다고. 델타 펑션이랑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렉탱귤러, 뭐 싱크 펑션, 뭐 델타 임펄스 트레인 이런 것들을 주로 넣어본다고. 인풋으로. 뭐 델타, 그다음에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그다음에 뭐 렉탱귤러, 싱크, 그다음 뭐 임펄스 트레인 이런 것들 넣어봐가지고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하는 걸 이런 걸 이제 이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가 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인풋을 뭘 넣어봤더니 아웃풋이 뭐가 나오더라.
요 관계를 알아내는 거야. 근데 인풋을 안다고 해서 인풋을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인풋을 내가 넣어본다 해서 아웃풋을 뭐 이게 측정할 수는 있어. 아웃풋을 관계를 측정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건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를 한다라는 건 뭐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겠다는 거거든. 그 의도가 있다고. 내가 그냥 뭐 넣어봤더니 뭐 나오더라, 뭐 넣어봤더니 나오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 내가 뭔가 조절해서 뭔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걸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좀 더 바꿔서 이렇게 넣어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내가 지금 더우니까 지금 뭐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다. 에어컨을 왜 트는 거야? 그 온도 낮추려고 그러는 거잖아. 어떤 목적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 인풋을 넣었더니 내가 에어컨을 틀어서 했더니 온도가 낮아졌다. 그러면 내 목적이 맞으니까 그냥 계속 틀겠지. 근데 내가 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지 내가 뭐 인풋 에어컨을 동작을 시켰는데 뭐 그냥 뭐 온도도 안 낮아지고 뭐 계속 가더라. 그러면 뭐틀 필요 없어. 그냥 뭐 버려야지 그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풋을 하겠다라는 건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풋을 통해서 이 목적은 뭐냐? 인풋을 통해 아웃풋을 조절하겠다는 거야. 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게. 아웃풋을 조절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야. 아웃풋을 조절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그 관계만 알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풋과 아웃풋을 조절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하여튼 멋진 이성이 있어. 보니까 굉장히 뭐 호감이 열려. 그럼 뭐 저런 이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뭐 있는 거야, 그냥. 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내가 뭔가 뭐 대시를 해서 하든지 뭐 꽃을 뭐 갖다 주니 뭐 뭔가를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파트너를 내 뭐 친구로 이렇게 사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으면은 그냥 뭐 저는 있는가 보다. 뭐 저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나랑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조절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인간의 욕망 자체가. 그 마찬가지라고. 아웃풋을 조절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웃풋을.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주어진다고,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 함수로 배워서 함수로. 그래서 y 아웃풋이 어떻게 뭐 2차 함수 같으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x가 인풋이지. 인풋에 따라서 이제 제곱의 형태로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리니어 형태 이게 뭐 이렇게 뭐 1차 함수의 관계로 있을 수 있고 컨스탄트 관계로 뭐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뭐 요런 거 뭐 이게 이건 폴리노미얼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아니면 익스포넨셜 로그로 되든지 뭐 이렇게 뭐 다 배웠잖아. 익스포넨셜 뭐 a 뭐 ax 뭐 이렇게 아니면 로그 뭐 a에 뭐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다 배웠을 거라고. 이게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야. 이거는 지금 제가 자세히 생각하면은 결국 x라는 인풋을 넣어가지고 어떤 걸 넣어서 나오는 아웃풋,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이렇게 조집다라는 거야. 이게 인풋, 이게 인풋이고 이게 x가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지. 아웃풋이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야. 이게 2차 함수의 관계로 주어질 수도 있고 1차 함수의 관계로 주어질 수도 있고 상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 익스포넨셜 관계, 로그 관계, 뭐 그다음 뭐 코사인, 사인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야. 이게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이제 구하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는 훨씬 어렵겠지. 관계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뭐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시스템의 특징을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어떤 게 리니어하냐라는 관계. 리니어한가.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한가. 타임 인베리언트한가. 그 다음에 코절한가. 코절한가. 그 다음 스테이블한가. 요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걸 측정할 거야, 이게. 요걸 하면은 요게 어떤 걸 만족하면은 이제 요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요게 이걸 이제 요 두 중에서 요또 시스템 중에서 요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리니어하다는 건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타임 인베리언트는
타임의 인베리언트, 베리언트면 바뀐다 이 말이죠. 인베리언트 안 바뀐단 말이거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가 이걸 LTI라고 리니어 엔드 타임 인베리언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에 이게 화두 LTI. LTI라는 게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나올 거야. LTI. LTI면은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가 있어. 아웃풋을 조절할 수 있다. LTI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뭐 나중에 뭐 하고 LTI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다음에 이제 코절하냐 아니냐. 코절하면은 이제 뭐 뭔가 이게 뭐 된다라는 거고 이게 뭐 원인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코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cause and effect, cause and effect라고 해서 이 지금까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야. 원인과 결과. 예, 했던 것들.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스테이블 하면은 뭐 이거 스테빌리티, 뭐 안정성을 말하는 건데 안정성. 안정성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 스테이블 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전자과에서는 뭐냐면은 이걸 BIBO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BIBO. 스테이블 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책상 위에서 있는데 내가 지금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책상 위에 내가 지금 핸드폰을 두니까 그대로 있잖아. 뭐 연필 뒀다 이렇게 다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스테이블 하다라고 그러거든. 우리 일상적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전자과에서는 이게 뭐 전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책상 위에 내 핸드폰을 뒀더니 그냥 뭐 그냥 안정적으로 있더라. 내가 키보드를 뒀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있더라. 내 마우스를 그냥 뒀더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테이블 하다고 얘기하잖아. 전자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 그건 아마 기계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다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전자과에서는 전기를 다루잖아. 전기를 다루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이 스테이블 하다라는 건 BIBO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BIBO. 이 무슨 말이냐면은 BIBO는 bounded input, bounded input and bounded output. bounded인데. bounded output. bounded input하고 bounded output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시스템이라 말하면 뭔가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인풋이 바운드 된 거예요.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컴퓨터를 켜놨으면 컴퓨터에 지금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나라 전기가 220V거든. 220V. 그러니까 220V. 이게 220V가 들어가야 되는 인풋이 220V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220V가 딱 정확하게 맞진 않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15V에서 한 225V 요 정도 뭐 이렇게 범위가 있다고. 요 안에서 바운드 이런 걸 바운드 됐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220V에서 뭐 한 5V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정도는 바운드를 준다고. 그 바운드가 된 인풋을 줬을 때 과연 아웃풋이 바운드 됐느냐, 뭐 이거 나오는 아웃풋이 바운드 됐느냐,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고장이 안 나고 제대로 동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들 이게 스테빌리티라고. 하여튼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하여튼 LTI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주파수인데 세 번째 이제 주파수 프리퀀시 이거는 이제 사실 신호할 때 다뤄야 되는데 이게 주파수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따로 이제 얘기를 해. 그 프리퀀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단위가 헤르츠거든. 헤르츠를 보면은 원 오버 세컨드야. 원 오버 세컨드. 다리가 그러니까 원 오버 세컨드.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했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게 결국은 시간이 어떤 이게 그러니까 이 헤르츠라는 건 뭐냐 하면 1초에 초당 몇 번 흔들리느냐.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초당 몇 번 흔들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1헤르츠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1초당 한 번 흔들린다는 거. 한 번 동작한다는 거. 한 번 이렇게 주기 함수로 돼 있으니까 이제 한 번 이제 움직인다는 거고 만약 10헤르츠다. 1초에 10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 10번. 이게 100헤르츠다. 1초에 100번 흔들린다는 거야. 흔들린 정도. 그런데 요게 그 흔들리는 정도라고만 해놓으면은 그건 뭐 사실 우리 인생하고 별 관계 없어. 우리와 전자과하고 별 관계 없을 텐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더라는 거야 이게.
그냥 뭐 1초에 몇 번 흔들리는 거 그게 무슨 그렇게까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X축으로 잡을 수 있잖아. X축으로. 아무거나 X축으로 잡지 않거든. X축으로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는 건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좀 특이해야 된다고. 이게 뭔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돼. 1초에 흔들리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 보면은 뭐 우리가 보통 사인파 같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 사인파 이렇게 했다. 그럼 사인파가 여기서 이게 시간이 이게 1초다. 1초에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초에 한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1Hz짜리가 되겠지. 1Hz. 이 신호의 주파수는 1Hz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게 빨리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1초에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다. 아니 1초에 두 번 왔다 갔다 했다. 1초 1세컨드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 2Hz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이미 그 어떤 주기라는 걸 이미 좀 상정을 해야 된다고. 주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 주파수.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이 주파수는 요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게 주기 함수가 딱딱 이렇게 뭐 사인 코사인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막 이렇게 된다고. 이 중에서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를 이걸 뭐 주파수 나타내라 이러면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이거는 이 위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이런 것도 딱 눈에 보여. 이런 것들은 1초에 딱 한 번 흔들리고 이는 1초에 두 번 흔들리니까 1Hz다 2Hz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파수가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것들을 볼 때 뭘 보면 잘 보여? 물론 뭐 그냥 시야로 보면 뭐 보이겠지만은 멀리 있는 거 볼 때 뭘 보는 거야? 망원경을 보면 되지. 망원경을 보면은 굉장히 더 잘 보이잖아.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지만은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거. 현미경 같은 거 보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호에 대해서 신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파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 신호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주파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 뭔가 망원경이나 멀리 보는 거 망원경이나 아니면 뭐 현미경처럼 그 무엇이 필요해. 어떤 것이 이걸 보려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고. 어떤 게 필요하냐? 여기에 이제 트랜스폼이 필요해. 어떤 면이냐면 푸리의 변환이라는 거. 푸리에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을 푸리에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푸리의 변환 또는 뭐 푸리의 급수라고 그러는데 요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주파수가 보여.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VF가 보이고 IF가 보이고 EF가 보이고 그 다음에 PF가 보여. 이게 이렇게 다 보인다고. 그 전에는 VT, IT, 그 다음에 ET, 그 다음에 PT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이나 풀이의 급수 물론 뭐 이게 주기 신호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요게 보인다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냥 그 전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뭔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 이게. 근데 내가 지금 뭐 VF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풀이의 변환이 뭐다. 풀이의 급수가 뭐다.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은 VF랑 VT가 같은 거라는 거야 이게.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의 다른 면이야. VT는 타임에서 볼 때 그 똑같은 볼테이지라는 걸 타임에서 보면 VT로 보이는 거고 F에서 보면은 VF로 보여. 이게 같은 거야. 이게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IT 같은 거라고 이게. 커런트라는 거, 이게 전류라는 걸 보는데 이걸 타임에서 보느냐 아니면 F에서 보느냐, 주파수에서 보느냐 이게 다른 거야.
그다음 이거는 EF, ET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거라고. 다 각각 같은 거라고. 근데 아마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막 헷갈리는 학생들 보면은 뭐 무슨 이렇게 변환 뭐 이렇게 급수 이런 거 하면 이게 어렵거든. 수학이 어렵다 보니까 아니야 뭐 그거 이제 빠져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뭐 VT가 뭐 VF가 되는 뭐 뭔가 막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막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 이게.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같은 거다. 같은 거인데 다른 면을 보는 거야 이게. 한 번은 동전의 앞면을 보다가 VT는 동전의 앞면을 보는 거야. VF는 동전의 뒷면을 보는 거야. 그 동전이라는 걸 내가 보는 거잖아. 동전. 똑같이 동전이라는 건데 동전을 앞면에서 보면은 VT로 보이는 거고 동전의 뒷면을 보면은 VF로 보이는 거야. 같은 거라고 이게. 예, 같은 거야. 그런 거고 그 풀이의 변환을 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이때 이제 또 나오는 게 또 비슷한 게 라플라스 변환이거든. 풀이의 변환을 알고 나면 라플라스 변환이 굉장히 쉬워 이게. 쉽다. 거의 똑같거든. 내가 볼 때는 한 90, 한 7% 같아. 두 개가 풀이의 변환하고 라플라스 변환하고 거의 97% 이상 같아. 조금 달라, 조금 달라. 그 조금만 다른 거 그것만 알면 되거든. 뭐가 다른지만 알면 돼. 90%, 한 3% 정도 다른데 구분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풀의 변환을 이해하고 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볼 수 있는 거, 이거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신호나, 뭐 맛보는 신호나,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뭐냐,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래. 그걸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신호인데, 문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컴퓨터가 이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입력해서 뭔가 처리를 하려면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는 그냥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해도 괜찮은데 컴퓨터로 뭔가 변화를 해서 한다든지 AI 뭐 무슨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뭐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뭔가 자율주행을 뭔가 한다든지 드론을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하려면 다 뭐야 디지털 신호로 다 바꿔야 돼. 왜냐면 디지털 컴퓨터에서 그걸 돌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 이게 아날로그 신호를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줘야 돼. 디지털 신호로. 이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시스템이지.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면 이게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건데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건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이걸 ADC라고 그래. ADC. ADC는 뭐냐면은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그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ADC. 그래서 여기서 ADC라고 그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 해준다. 바꿔준다고 이 말이야. ADC.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샘플링을 해줘요. 샘플링. 왜냐하면 아날로그 잘 생각해봐. 이게 요렇게 이 아날로그 이 신호가 있잖아. 이게 내가 여보세요 얘기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디지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뽑아내야 돼. 주기적으로. 시간을 주기적으로 해서 이거 뽑아내야 돼. 뽑아내고 요걸 샘플링이라고 그래. 뽑아내는 거. 샘플링. 주기적으로 뽑아내는 거. 뽑아내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 그 양자화라고 그러는데 양자화. 뽑아낸 걸 어떻게 010으로 바꿔줘야 돼. 예를 들어서 뽑아냈는데 이게 뽑아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567V다. 그럼 이걸 이제 뭐 어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 이걸 0101로 바꾸는 건 또 뭐 인코딩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걸 뭐 1.567 뭐 계속 쭉 나가는 걸 유효 숫자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유효 숫자로 잘라내겠다는 거거든. 그 이상 잘라내겠다. 소수 세치자리에서 잘라내겠다는 거. 네치자리에서 잘라낸다는 거는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걸로 매핑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뭐좀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는 좀 힘들고 하여튼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양자화는 좀 어려워서 좀 하기 힘들고 하여튼 이 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요 뭐네 요
얘기를 너무 좀 많이 했네.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요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뭐 거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다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다 알아듣기는 좀 어려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뭐 요걸 한 학기 내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딱 요거 응용수학에서 뭐 하는지, 요 응용수학에서 뭐 하는지 요 네 가지 있잖아. 신호를 배우고 시스템을 배우고 주파수를 배우고 샘플링 배운다.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응용수학에서 할 거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것들은 물론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은 뭐 그건 뭐 어떻게 뭐 내가 강요할 수는 없고 지금 안 배운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신호 이 수업 시간에는 크게 네 가지를 배우는 거구나. 신호를 배우고 시스템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샘플링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내가 또 그 이 캠퍼스에 내가 올렸는데 그 다음 시간에 월요일부터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거든. 매트랩 실습을 해야 돼. 매트랩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매트랩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트랩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돼.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설치하는 방법을 내가 그 올려놨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게 뭐 서칭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 공용 소프트웨어 웨어라고 치면은 이거 뭐 정보통신처에 이제 그 공용 소프트웨어 그 관리하는 것들이 나오거든. 그럼 그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매트랩 설치가 있어. 그 설치하는 거. 이 캠퍼스에 내가 올려놨어. 이 캠퍼스에 요게 요 얘기를 이 캠퍼스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고 공용 소프트웨어 매트랩을 설치를 해야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실습을 할 수가 있거든. 4시부터 1시간 지금 실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해야 되는 게 이 학교 홈페이지 아니 그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시그널 프로세싱 중간에 깔다 보면은 그 내가 이 캠퍼스에 얘기를 해놔서 시그널 프로세싱 툴박스라는 게 있어. 라는 걸 중간에 설치하라 뭐 설치하는 걸 뭐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설치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뭐 싱크 펑션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뭐 하여튼 첫 번째 시간은 내가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끝나버렸네 지금 수업 시간이.